곱셈의 경우에는 그 연속적으로 이제 쉬프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멀티플리컨트를 더하는 그런 원리로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은 컴퓨터에서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덧셈을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왔지만은 29 곱하기 23 곱하기 19다. 이런 곱셈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23을 19번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진수로 곱셈을 할 때에도 곱하는 멀티플라이어의 비트가 1이면은 멀티플리컨트를 한 번 더하고 그다음에 자릿수로 옮기면은 한번 쉬프트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게 1이면은 멀티플리컨트를 역시 또 한 번 쉬프트해서 더하고 0이면은 쉬프트만 하고 0이면 쉬프트만 하고 1이면은 멀티플리컨트를 또 한 번 더하고 해서 총 합을 다 했을 때 그 값이 결국 프로덕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따질 건 뭐냐? 이런 곱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하드웨어 요소가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멀티플리컨트를 담을 수 있는 레지스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멀티플라이어를 담을 수 있는 레지스터가 필요할 겁니다. 물론 각각의 부호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비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프로덕트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레지스터가 필요하겠죠. 뭐 당연히 프로덕트를 담는 레지스터는 어큐뮬레이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큐뮬레이터도 물론 이제 뭐 부호 비트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되거나 아니면 캐리를 담는 E 플립플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멀티플라이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 5비트죠. 그럼 5번 쉬프트를 하면서 덧셈을 해야 되는데 그럼 5번을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카운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시퀀스 카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 어큐뮬레이터와 그 다음에 멀티플리컨트를 담는 그러한 이제 B 레지스터 그리고 멀티플라이어를 담는 Q 레지스터 아마 이제 우리가 앞에 5장에서 봤던 템퍼럴 레지스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레지스터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자릿수를 따지는 시퀀스 카운터 그리고 각각에 대한 부호 비트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값이 들어갈 텐데 이 최종 결과값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멀티플리컨트도 5비트고 멀티플라이어도 5비트다. 그러면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은 프로덕트가 5비트를 무조건 넘죠. 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기본 컴퓨터에서 16비트 멀티플리컨트하고 그 다음에 16비트 멀티플라이어를 갖다가 곱한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결과는 16비트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16비트가 넘는 이를테면 32비트가 되겠죠. 이 32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어큐뮬레이터 말고도 또 하나의 레지스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레지스터를 별도의 다른 레지스터를 써도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Q 레지스터 즉 멀티플라이어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A 레지스터하고 Q 레지스터를 합쳐가지고 두 배의 레지스터 길이를 만든다 하는 것이 이 곱셈 알고리즘을 위한 하드웨어의 핵심이 될 겁니다. 물론 레지스터 많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많다면 그냥 다른 레지스터를 합치면 됩니다. 하지만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멀티플라이어는 한번 쉬프트 하면서 나갈 때마다 한 비트씩 없어지죠. 없어지기 때문에 뭐 그 한 비트씩 없어지는 만큼씩 곱셈 결과를 갖다가 쉬프트해서 넣으면 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그럼 이러한 이제 필요로 한 하드웨어를 본다면은 B 레지스터, 보통 데이터 레지스터, 즉 DR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A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Q 레지스터, 뭐 이를테면 템퍼럴 레지스터 같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각의 사인, 부호 비트가 있겠고, 물론 어큐뮬레이터에는 이제 E 플립플롭, 캐리를 담는 E 플립플롭이 있겠죠. 초기값은 물론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퀀스 카운터, Q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멀티플라이어의 그 비트 수를 저장하는 시퀀스 카운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덧셈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패러렐 애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곱셈을 수행해서 멀티플라이어의 비트별로 덧셈을 할 때마다 A 레지스터 값을 갖다가 레지스터 값에다가 B 레지스터 값을 즉 이 멀티플리컨트 값을 더한 다음에 멀티플라이어 시퀀스 카운트에 따라 가지고 한 비트씩 Q 레지스터 값을
한 비트씩 오른쪽으로 옮길 때마다 그럼 최종 비트가 튀어나가서 최종 비트가 1이면은 더하기를 하고 1이면 더하기를 하고 0이면 더하기를 안 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비트 한 비트 쉬프트 시키고 그럼 Q 레지스터의 값도 한 비트 쉬프트 되면서 최종 비트 값이 튀어나가서 곱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A 레지스터의 값이 넘는 값이 Q 레지스터의 값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5비트를 다 연산하고 나면은 결국은 Q 레지스터의 5비트 그 다음에 A 레지스터의 5비트 해가지고 총 최종 프로덕트의 전체 비트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버플로가 있다면 즉 캐리가 있다면은 이 플립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체 곱셈의 결과는 어디에 뭘로 표시된다? E, A, Q를 합친 비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컴퓨터라면은 A 레지스터 16비트, B 레지스터 16비트, 그리고 E 플립플롭 1비트 해가지고 총 33비트가 곱셈의 결과를 담을 수 있는 최대 수치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덧셈 알고리즘이나 곱셈 알고리즘을 이 컴퓨터 구조 시간 말고도 다른 시간에서도 다룰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루는 핵심은 이러한 덧셈,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 하드웨어가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 시간에 다루는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레지스터들이 어떻게 연산에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사시험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옛날 기사시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바뀐 기사시험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갖다 낼 때 이를테면은 알고리즘 과목에서 문제를 내면서 이런 거 하나 지워버려요. 딱 지워버리면서 여기에 들어갈 레지스터는 어떤 레지스터인가 또는 몇 비트 레지스터인가 이런 문제가 납니다. 또는 곱셈의 최종 결과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들로 알맞게 묶인 것은 해가지고 뭐 B 레지스터 뭐 그다음에 시퀀스 카운터 뭐 A 레지스터 Q 레지스터 뭐 D 레지스터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레지스터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를 것은 그 중에서 레지스터니까 플립플롭 빼고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또는 A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Q 레지스터를 합친 거니까 그 두 개 레지스터를 여러분이 정답으로 고르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이 덧셈에서 또는 뺄셈에서 또는 곱셈, 나눗셈에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CPU를 설계할 때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가 그런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설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이제 본 것 같은 이런 하드웨어가 있다. 이렇게 A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B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그리고 Q 레지스터, 그리고 덧셈기가 있고, 그다음에 시퀀스 카운터가 있고, 각각의 부호를 나타내는 이러한 그 부호 플립플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플립플롭이 있을 경우에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곱셈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을 테이블 10-에서 차례대로 나타내고 있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한 단계씩 보면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플로우 차트로 나타내면 더 간단하겠죠. 먼저 멀티플리컨트를 B에다 놓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를 Q에다가 위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부호를 비교해 봐야겠죠. Q의 부호하고 B의 부호를 비교해 봐가지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하게 되면 같은 보지 다른 보지 알 수 있겠죠. 자, 곱셈은 간단하죠. 부호가 같으면은 그냥 양수고 부호가 다르면은 음수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면 양수, 즉 두 개 같으면은 AS는 0이 될 것이고 부호가 다르면은 1이 될 겁니다. 음수가 되겠죠. Q도 마찬가지. 어째 Q하고 Q의 사인을 갖다가 B의 사인하고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Q하고 B를 갖다 역시 익스클루시브 OR 해가지고 Q의 사인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0으로 놓을 것이고 E 플립도 0으로 놓고 다 초기값을 놓고 시퀀스 카운터는 5비트면은 4, 3, 2, 1, 0 0까지 해야 되니까는 n-1로 놓죠. 자, 그 다음에 이제 Q의 최종 제일 오른쪽 비트를 봅니다. 제일 최종 비트라 해가지고 최상위 비트가 아니에요. 제일 오른쪽 비트입니다. 그 값이 1이면 더하고 그리고 0이면 안 더하고 그냥 쉬프트만 합니다. 그리고 시퀀스 카운터 갖다가 하나씩 빼면서 0이 될 때까지 연산하겠죠.
그래서 계속 더해서 EA 값을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 AQ, 정확히 말하면 EAQ죠. 예, EAQ. 왜냐하면 시프트를 할 때 이 값까지 같이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EAQ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10비트에 최종적 10비트의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결과로 곱셈 결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한번 쉬프트를 할 때마다 E와 A와 Q를 같이 동시에 쉬프트를 한다는 거. 이게 곱셈 알고리즘에서의 하드웨어 동작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드웨어를 만들 때에는 한번 쉬프트 명령을 주게 되면은 A 레지스터에도 쉬프트 라이트, Q 레지스터에도 쉬프트 라이트, 그리고 E 플립플롭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하드웨어 동작, 마이크로 동작을 전부 다 같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Shift EAQ라고 말했지만 그 Shift 동작은 실제로는 3개의 컴포넌트, 즉 2개의 레지스터와 1개의 플립플롭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하드웨어 동작, 제어 장치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5장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곱셈 알고리즘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쉬프트 더스템에 의해서 하는 곱셈 말고 부스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알고리즘 시간에 이 연산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이 부스의 알고리즘을 갖다가 배웠을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겠죠? 예, 만약에 어떤 그 이진수를 갖다가 곱셈을 할 경우에 만약에 그 값이 예를 들면 14다. 그러면 001110이겠죠? 그러면 앞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0이 있어요. 그냥 0만 있을 경우에는 곱셈을 할 때 쉬프트만 딱 수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러면 1이 나온 데서부터 마지막 나온 데까지 예를 들면은 0, 1, 2, 3 그러니까 네 번째 숫자가 1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0, 1 그 2의 1승에 해당하는 숫자 여기는 2의 4승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2의 1승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두 개 부분을 갖다가 서로 빼요. 즉 2의 4승에서 2의 1승을 뺍니다. 그럼 14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 원래 곱셈을 하고자 하는 값에다가 14를 곱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그 곱셈하는 m 값에다가 2의 4승 요 2의 4승을 갖다가 곱하고 그리고 또 그 m 값에다가 2의 1승 즉 1이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만 딱 따지는 거예요. 중간에 뭐 1이 몇 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1이 있는 곳만 우리가 따지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대한 곱셈만 해가지고 서로 빼면은 그 결과가 바로 곱셈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게 바로 부스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혹시 안 배웠다 하더라도 뭐 다른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 곱셈 알고리즘을 자세히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런 부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하드웨어 컴포넌트는 뭐냐 하는 게 그게 우리 시간에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뭐 일단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은 곱셈을 하는데 필요한 멀티플리컨트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레지스터가 있을 것이고 B 레지스터가 되겠죠. 보통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큐뮬레이터 A 레지스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스 알고리즘은 이제 사인드 부호가 있는 곱셈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은 각각에 대한 뭐 사인 즉 BS와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의 사인 AS가 비트가 플립플롭이 있을 겁니다. 물론 덧셈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곱셈기니까 이제 시퀀스 카운터가 있겠죠. 몇 자리까지 하느냐.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가 있을 텐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즉 1이 나왔을 때 쉬프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까지 또 1이 나오느냐 요걸 보는 두 개의 비트를 볼 수 있는 레지스터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여기 그림에서 봤지만은 QN을 요것이라고 본다면은 QN 플러스 1이 그 다음 거예요. 예, 요 두 개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요 Q 튀어나가는 요 비트를 더하는 플립플롭 하나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에 곱셈기하고 다른 점은 딱 그거예요. 그냥 요 qm 플러스 1과 qm을 갖다가 동시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플립플롭 하나 더 넣었다는 거,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드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차례로 1을 탐색한 다음에 그 1의 값이 연속해서 나오느냐 아니냐를 보고, 그리고 1의 값이 더 이상 안 나오고 0으로 시작되느냐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시작하는 곳에서 곱셈을 하고 그 마지막에서 곱셈을 한 다음에 빼면 되는 겁니다. 빼기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걸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설명한 것처럼 이 부스의 알고리즘을 갖다 수행한 예입니다. 그 차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시퀀스를 보려면은 이 테이블 14에 상을 보면 되겠죠. qn과 qn 플러스 1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보고서는 1이 나왔다. 그러면 0이면 물론 그냥 쉬프트만 되지만 1이 나왔으니까는 그 다음 것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봤을 때 계속 1이죠. 그럼 계속 쉬프트를 하면서 q의 값을 갖다가 하나씩 우리가 쉬프트를 해서 더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마침내 0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쉬프트만 하고 또 1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플로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 멀티플리컨트는 BR에 넣고, 근데 멀티플라이어는 QR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큐뮬레이터 초기화 시키고, QN 플러스 1 별도의 플립플롭은 물론 당연히 0으로 세팅해야겠죠. 그래 시퀀스 카운트를 n-1이 아니고 n으로 놓습니다. 자, 그리고 Q하고 QN하고 QN 플러스 1을 갖다가 두 개를 봐요. 01 또는 101일 경우 n은 1이 시작하거나 이제 1이 끝나는 경우죠. 1이 시작하는 경우는 그냥 더하는 거고, 더해서 계속해서 쭉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1이 끝나는 때라면 거기서 앞에 값을 뺍니다. 앞에 값에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비하 값을 빼는 것이죠. 그리고 00이거나 11의 경우에는 그냥 시프트만 합니다. 그래서 SG는 SG-1 해가지고 SG가 0이 될 때까지 연산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이 시작되면은 그러면은 BR 값을 어큐뮬레이터에 넣어놨다가 00이거나 아니면 11이면은 쉬프트만 계속하죠. 즉 어큐뮬레이터 값이 계속 쉬프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이 끝나게 되면은 0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BR 값을 한번 빼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BR 값을 뺀 결과가 결국은 곱셈의 결과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에는 결국은 곱셈의 결과, 물론 이제 어큐뮬레이터만이 아니고 어큐뮬레이터하고 Q 레지스터죠. 두 개를 합친 결과가 결국은 곱셈의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쉬프트에 의한 곱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스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에도 요 BR 레지스터, 어큐뮬 레지스터, 시퀀스 레지스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Q 레지스터가 필요한데, 단지 앞에 알고리즘과 차이가 있다면은 부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부스 알고리즘은 이미 부호가 있는 2의 보수로 표현된 그런 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호를 갖다가 같이 생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전체 값만 우리가 따져가지고 1이냐 0이냐, 그 다음에 또 0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1이 계속 나오느냐,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드웨어가 간단해졌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뭐 동일합니다. 이 하드웨어나 부호 비트에 대한 표시만 표시 안 했을 뿐 똑같습니다. 같은 하드웨어인 것이죠. 부스 알고리즘 쓴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다른 그런 이제 하드웨어 쓰지 않는다는 거, 같은 하드웨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곱셈을 수행하는 하드웨어로서 물론 이제 레지스터하고 그 다음에 덧셈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무식하게 이렇게 곱셈을 하는 그러한 그 수식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곱셈할 수도 있습니다. 야, 결국 곱셈이라는 건 결국 AND죠. AND니까 A하고 B를 갖다 곱해가지고, 즉 A and B, A하고 A0하고 B1을 곱해가지고, 역시 A0 and B1, 그 다음에 A1하고 B0를 갖다 곱해가지고 A1 and B0, 그 다음에 A1하고 B1을 곱해가지고 A1 B and B1 해가지고 이 값을 갖다가 더해서 우리가 값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AND 게이트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A0하고 B1을 곱하는 AND 게이트, A0하고 B0 곱하는 AND 게이트, A1하고 B0와 또 곱하는 AND 게이트, A1하고 B1을 곱하는 AND 게이트. 예, 그 AND 게이트의 결과를 갖다 우리가 그냥 더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게 바로 2 곱하기 2, 2 by 2 배열 승산기, 어레이 멀티플라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논리적이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비트들까지 연속적으로 연산하게 되면 우리가 뭐 4 곱하기 4, 뭐 8 곱하기 8, 16 곱하기 16 얼마인지 할 수 있는데, 단지 이렇게 하면은 별도의 하드웨어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그냥 쉬프트하고 덧셈기가 많이 있으면은 그냥 되는데, 굳이 이런 승산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런 AND 게이트가 우리가 이제 덧셈기나 아니면 쉬프트보다 빠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고속을 필요로 한다. 뭐 슈퍼컴퓨터쯤 돼가지고 무조건 곱셈 더하기 속도에 목숨을 건다. 이렇다면은 뭐 64 곱하기 64, 뭐 128 곱하기 128 배열 승산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가 복잡하겠지만은 뭐 복잡하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저게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잖아요. 예, 2비트마다 이 내용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쫙 만들면은 뭐 128 곱하기 128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이 들 뿐, 회로가 복잡해지고 돈이 많이 들 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급 그 CPU, 연산만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CPU의 경우는 실제로 이런 배열 생산기를 따로 넣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4비트짜리죠. 4비트씩 이번에는 배열 생산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4비트 덧셈기를 사용해서 3비트의 값을 갖다가 4비트의 멀티플리컨트에다가 곱하는 것이죠. 기본적 원리는 이 2 곱하기 2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4비트 또는 뭐 8비트, 16비트씩 늘리게 되면은, 그리고 요 A를 갖다 A의 0A1, A2처럼 3비트가 아니라 4비트, 8비트, 16비트, 30비트로 늘리게 되면은 얼마든지 배열 생산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고속의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들은 이런 식의 배열 생산기 하드웨어가 따로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구장에서 봤던 트랜스피터들 있죠. 트랜스피터 같은 그런 이제 어레이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곱셈을 수행하기 때문에 곱셈이 굉장히 빠릅니다. 곱셈이 빠르다는 얘기는 결국 나눗셈도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산의 속도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빠른, 메인 CPU가 성능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작은 어레이 프로세서로 구성된 백엔드 프로세서가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내는 이유는 이러한 별도의 하드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 설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놓고서는 회로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회로를 만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회로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다.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일은 뭐죠?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치냐고요? 우리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들끼리의 영업 비밀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물론 아주 쉬운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봤을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는 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큰 일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